최근 미국의 글로벌 F-35 프로젝트에서 터키가 손을 떼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기 사업인 F-35 프로그램은 미국의 최고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1조 달러가 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35는 미국과 동맹인 국가만이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이 F-35를 도입했으며 터키 또한 100대를 계약하였고, 이전부터 터키는 F-35의 내부 무장 도어와 엔진 등 960개에 달하는 부품 개발을 담당했으며, 많은 F-35용 부품들이 터키에서 생산되어 미국에도 수출되고 전 세계의 F-35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F-35 프로젝트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부품 산업을 비롯해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 왔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S-400 지대공 전략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S-400엔 러시아제 최신형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에 하나 F-35의 중요한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터키는 모든 F-35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터키가 날린 경제적 효과는 12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F-35 부품 수출 무산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35 100대의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국방력 손실이 있습니다. 왜 터키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한 것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달콤한 제안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자산인 S-400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터키가 원하는 기술 이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로 계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제안이 사실이었을까요? 얼마 전 러시아는 인도와 협력하여 수십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인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기술 이전은 20%밖에 해주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개발 비용을 요구하여 인도가 결국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혹해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게 장사를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 또한 포함됩니다. 이런 러시아가 순수한 목적을 갖고 터키에게 기술을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터키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력이 결국 F-35 프로젝트를 나가게 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고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일로 터키는 저렴한 가격과 기술 이전이라면 잠재적 적성 국가와도 손을 잡겠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큰 기회가 온 것인데, 첫 번째로는 F-35 프로젝트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F-35는 개발 초창기부터 여러 국가들의 개발비를 분담하여 각자 부품을 만들어 조립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비를 분담한 만큼 F-35의 부품 생산 자격을 주는 것으로 터키가 F-35의 엔진부터 각종 핵심 부품 960가지를 담당해왔었지만,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나가면서 다른 국가가 이 물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터키가 맡고 있던 부품들의 가치만 해도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F-35를 추가 구매한다면 절충 구매 형태로 부품 외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품 생산은 공동개발이라기보단 외주 하청이지만, 항상 수주와 물량이 부족한 우리 업체들에겐 좋은 소식이며, F-35의 부품을 제작하면서 성능 개량이나 기술 획득의 가능성이 아주 적게나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35 부품 생산과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인 F-35의 무장을 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터키는 단순히 F-35를 구매하기 위해 부품 생산을 맡은 게 아니라 F-35의 여러 터키산 무기들을 사용하고자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로켓산 회사에서 개발 중인 솜-J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솜-J는 솜-A 미사일을 F-35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F-35의 내부 무장에 탑재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정했으며, 2차 탄두가 터지는 특징으로 깊숙한 곳까지 전략적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전략 장비는 많지만 F-35에 장착 가능한 것은 터키가 개발한 솜-J가 유일합니다.
쏨-J를 F-35에 도입하여 개발을 완료했다면 터키는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터키가 기회를 놓친 틈을 타 국내에서 연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량하여 F-35 무장에 도입하면 국내 F-35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F-35에 도입 가능한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방위산업 시장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터키의 F-35 프로젝트 무산은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의 신뢰를 중요시하는지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손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 혹은 협력 관계이면서도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러시아산 전략 장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공 미사일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경쟁 중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 없는 국산 장비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이 넘어가는 F-35 프로젝트에서 터키가 빈자리를 남기면서 누군가는 반사 이익을 볼 것입니다. 현재 터키는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협상하여 각종 전략 무기와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처음에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57의 기술을 이전함은 물론이고 터키 안에서 생산하도록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꾸고 수호이 57보다 아랫급의 한 세대 지난 수호이 35를 구매하고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식 협상을 처음 접한 터키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식의 협상은 한국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직하게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터키에게 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을 몇 푼 받지도 않고 전부 이전해 주었더니 터키는 우리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만들어 현재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자로 올라온 상황이고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터키와 한국은 수주 경쟁 중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받은 K9 자주포를 가지고 터키는 T-155 자주포를 만들어서 우리와 경쟁 중입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진정한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자가 되어 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연구진들이 수십 년 노력한 기술을 돈 몇 푼에 넘겨주어 경쟁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월을 기점으로 터키의 F-35 부품 공급망은 모두 철수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물색하고 정상 가동하는데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F-35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번 터키의 빈자리를 계기로 F-35 프로젝트에 발을 담궜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F-35 40대를 도입했고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투기는 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F-35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F-35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에서 정비를 받지 않고 호주나 미국에 가서 정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터키가 F-35 프로젝트에 빠지게 되면서 부품, 정비 등등 우리나라에 오는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카이경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을 하시면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케학원 소속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에이메현 이마바라시 캠퍼스에서 수의학과의 추천 입학시험이 시행됐으나 이 학과가 한국인 학생 전원의 면접 시험 점수를 일괄 0점 주고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고 3월 4일 일본 문춘 온라인이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내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가케 학원의 간부 직원 타케다 아키라 씨에 의하면 A방식 추천 입시에 응시한 한국인 수험생 8명 전원이 불합격입니다. A방식의 추천 입시는 학과 2과목과 면접시험, 내신 성적을 반영한 평점 평균치 각 50점, 합계 200점 만점으로 채점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 전원 면접시험에서 점수는 0점, 이들 가운데는 면접에서 10점이라도 잡히면 합격점에 달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시험에서 0점이라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하는 입시에서 국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간 문춘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수험생의 수험 번호, 출신지, 득점, 합격 여부가 기록되어 있으며 면접의 득점란에는 0과 나란히 불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 결과에 대해 학내에서 수의대 교수진은 수험생들이 일본어 소통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본어로 된 과목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도 있고 한국인 응시자 전원이 일본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지난 2월 21일 각해 학원에 서면으로 사실 확인을 신청했지만 일주일 후 담당자에게 통보하겠다라고 한 이후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부과학성의 담당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만약 수험생 국적을 문제 삼는다면 대학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적절한 입시라고 판단되면 문부과학성 등의 조사 대상이 되고 사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도쿄 의과대의 여자 수험생 응시자 점수의 조작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과거 12년간 도쿄 의대를 지원한 여성이나 재수생 점수는 깎고 유력 인사의 자제들은 특별 관리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쿄 의대뿐 아니라 성 마리안느 의대와 같은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비추어 보면 여성과 재수생, 외국인 같은 약자에 대한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각해학원 소속 오카야마 수의학부는 2017년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특혜가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학 스캔들이 그것인데요. 각해학원 이사장과 아베 총리가 오랜 친구 관계였고 총리의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문부성 문건이 밝혀지면서 아베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네요. 다음은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 부정조사를 하는 문부과학성의 수장은 하기우다. 각해학원에 대해 공평하게 조사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일감을 받은 은혜도 있고 바베큐 친구야. 왜 각해 문제의 장본인인 하기우다가 문부과학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자민을 지지하고 있는 녀석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별로 놀랄 것까지는 없어. 그럴 만도 하다. 또다시 유야무야로 끝나겠지. 일국의 재상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아베가 있는 한 이런 문제가 계속되겠지. 실적만 하는 이런 정권이 7년이나 계속되는 것은 왜일까? 아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베의 특기는 친구끼리 우대를 해주는 것이니까 철저히 옹호하겠지? 공정한 입시를 하지 않을 거면 우리 혈세인 학교 보조금 전액 돌려줘야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업료는 아깝지만 차별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액의 입학금, 수업료, 시설비, 기숙사비, 식비, 광열비뿐만 아니라 국가나 현의 보조금 목적으로 고향이라도 합격시키는 대학이 아니었던가? 국제사회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해주는 것은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치명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입학시킬지 선택할 권리는 대학 쪽에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조건 없이 떨어질 것이 뻔한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기 위해 시험만 치르게 하는 나쁜 사례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떨어뜨릴 거면 아예 시험 보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사기야. 모리토모 학원의 사상을 생각하면 아베 신조 친구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지지자들도 그 자세를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진상을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역시인가? 비리로 만들어진 학교는 비리가 당연시돼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문제가 아닌가. 증언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런 분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시 사회 전체에서 노를 말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탐험대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의 윗부분에서 형성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져 무거워지게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속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물방울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지게 되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이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일본 도쿄의 정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검은색 비가 내린다는 신고가 무려 20건 이상이나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비가 내린 흔적들이 주차된 자동차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자 사이타마현 하스다시는 사이타마현 동부환경관리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하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방사능과 대기오염 물질 등을 측정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누가 봐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검은색 비에 이러한 대답을 내놓자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은색 비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최근 사이타마현 인근에 있는 지바현 노다시에서 폐플라스틱 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발생한 검은색 연기와 재가 공기 중에 비와 섞여 검은색 비가 내렸을 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언론사들도 이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 언론사의 추측 단계에 불과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아무런 대기오염 물질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번 사건을 더욱 수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몰래 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대놓고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정한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가 1mS인데요. 바다에 오염수가 떠다니게 되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삼중수소 제거 장치를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까지 일본이 수천억 원짜리 필터 장치를 설치했다는 소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래 바다에 버렸다는 의혹들만 잔뜩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비에 원전 오염물질이 잔뜩 섞여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어제 일본이 최초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 것은 2020년 안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2020년 중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이거 참. 이거 좀 크게 올려서.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구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식사입니다. 컵 우동에 컵밥에, 이게 간식이 아니라요,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 제목 보십시오. 기사 제목. 이거 사진을 올린 사람이 대구 간호사가 올린 분노의 저녁 식탁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분노의 저녁 식탁입니다. 우유 하나 있네요. 우유 있고 저녁이에요. 이게 간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한폐렴 진료하느라고요. 그 방호복 있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잘. 그 땀이 그냥 비 오듯 하고. 그리고 막 탈진 상태에 끝나면 지쳐 쓰러지고 그러는데 밥을 주는 게 이따우 밥을 줘요.
그런데 성금이요, 지금 연예인들도 성금, 뭐 운동선수들도 성금 많이 내잖아요. 기업에서들도 많이 내요 지금. 그 성금 어디로 갔어? 누가 다 헤쳐먹은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응? 노숙자냐? 참나 어이가. 성금 다 누가 갖다 처먹은 거야? 얼마를 모였는데 성금이. 이래서 국민들 성금 내겠어요? 그거 어디로 간 거야 다 도대체? 그거 밝혀야 됩니다. 감사원에서의 감사 좀 해주세요. 예? 성금이 얼마가 모였고 그 성금이 어디로 갔고 어디에 쓰였는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저녁 식사라고 이걸 컵 우동에 컵밥을 주냐? 저녁이야 이게. 저녁. 간식도 아니에요. 간식이면 또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그래. 이게 저녁 식사야? 아, 진짜 눈물 납니다. 그 제목을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달았네요. 컵밥에 흰 우유 하나. 대구 간호사가 올린 분노의 저녁 식탁. 아, 진짜. 아, 열받아가지고 진짜. 아.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인 의료진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말도 안 해.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쏟아지는데 그건 누가 다 헤쳐먹은 거야 도대체? 에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곳곳에 도둑놈들이고 곳곳에 양아치들이에요. 정치권만 양아치들이 아니라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도네이션을 잘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쓰여지는 게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한테 밥은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밥을 줍니까? 예? 이런 밥을 줘요, 이런 밥을. 어떻게. 이게 저녁이야. 아침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아, 참. 그분들요, 그 의사들, 간호사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훈장 줘야 돼요. 예, 그리고요, 극진한 대접을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에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면 성금 내다가도 성금 안 내요. 어디로 간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예? 뭐, 연예인들도 많이 바쳤더구만. 그 다음에 뭐 골프 선수고 뭐고 축구 선수고 다 기업에서들도 얼마나 많이 돈을 바쳤어요 이번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금 가잖아. 어디다 쓰는 거야? 마스크도 살 수 없게 만들고 의료진 이런 식으로 밥 먹게 만들고. 아, 그 돈 어디 갔어 도대체 다. 추경 같은 소리 하고 왔냐? 아가리를 찢어놔 그냥. 무슨 추경이야 지금. 어떻게든지 돈만 그냥 나라 빚 내가지고서는 그냥 지들 선거운동이나 하려고. 어? 그냥 돈 뿌리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뿌리고 청소년들 막 돈 뿌리고. 그게 대국 코로나에 사투 벌이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데 돈을 써야지. 국가 예산 어디 갔어? 각종 성금 어디 갔어? 예? 격리복 입고 땀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인 의료진한테 이따위 밥을 주면서 저녁 식사라고. 성금 다 내놔 이 쌍 진짜. 성금 다 내놔. 다 돌려줘. 성금 준 사람들한테
스포츠 스타고 저기 연예인들이고 기업이고 다 돌려줘. 나쁜 놈들 진짜. 아이고 진짜. 성금 다 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저 같은 놈들이 이제 유튜브로 지저대면 이제 내일서부터 이 식사가 개선되겠죠. 근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성금 같은 거 진짜 정성껏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디로 간 거예요, 돈이? 많이들 냈는데 성금 이거 근데 그런 거 좀 집계도 안 되나? 집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얼마 냈다고만 보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타가 얼마 냈다, 1억 냈다, 2억 냈다. 그것만 보도하지 총액이 좀 쫙 나왔으면 좋겠어. 정부 현황판에 총리실이라든가 청와대 저것들은 믿을 수 없고 하여튼 어디서든 아이고 정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언론 단체라도 좀 집계를 해서 총액이 얼마다. 그거 쫙 써서. 그리고 좀 대형 신문사들은요, 이런 거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우리는 열악해서 그런 거 취재를 못 하잖아요. 이거 떠들기나 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취재 좀 해주세요. 얼마가 뭐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 취재 왜 못해? 기자들이 몇 명인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몇 명이야? 조선일보 기자들이 몇 명이야? 그런 거 이런 거 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취재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야, 또 이렇게 식사가 나왔네. 네,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좀 빛에 반사되네. 식판에요. 반찬 비었어요. 의료진들한테 이따구로 식사를 군인한테 줬대요. 이거 거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네? 격리군 장병 격리된 군 장병한테요. 진짜 열받는다. 우한편에 확진 받아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장병한테 군인이에요. 군 장병한테 식판입니다. 식판에 밥하고 숟갈 젓갈만 있어요. 반찬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예산 어디다 쓰냐? 추경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요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에요. 추경 주면요 그거 다 선거운동했어.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예산이 국가 예산 슈퍼 예산 512조를 지금은 역대 최고로 많게 슈퍼 예산을 국가 빚 70조 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3월 며칠밖에 안 됐어요. 돈 어디다 썼어 진짜 군인들한테 줬다고 식사 주고 그것도 격리된 환자한테 의료진한테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한테 저녁으로 이렇게 에이씨. 눈물 나와서 방송이 안 되네.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리고 추경 타령이나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형 신문사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성금이 어디로 가서 얼마나 집계가 되고 총 얼마가 모였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게 어느 단체로 가서 어디로 가서 최종 뭘로 쓰여졌는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건. 자, 다른 뉴스 또 한번 가봅니다. 진짜 아까 그 뉴스는 진짜 너무 열받네요. 다시 한번 그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에 우리 여러분들 박수 쳐주십니다. 아이고, 대접도 못 받고. 안철수 한 이틀 한 거 가지고 땀에 젖어 놓가지고 박수 치고.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몇 달간 집에도 못 가고 쓰러져 가면서 하는 의료진들이에요. 그분들이 영웅들이지, 뭐 이틀 가서 정치쇼한 안철수한테 그냥 온 스포트라이트 다 비치고, 그 쓰러져 가는 의사들한테 스포트라이트 좀 비춰봐, 이 언론들아, 대형 언론들아. 뭐라 안철수 그 땀에 젖은 거 이틀 쇼한 거 가지고 에라이 진짜. 에이.